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탄핵 정국 속에서 3.1절이 지나갔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기념사에 대한 일본 언론 그리고 온라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네네. 예, 대일 비판이 쏙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작 온라인에선 정반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온라인 일본 온라인에서 일본 온라인, 예. 정반대였다고요? 네. 오, 그래요? 아무튼 일본 언론 보도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네, 우선 일본 언론이 두 가지에 주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두 차례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도 일본 언론들이 우호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의 역사라던가 일본 측의 반성 또는 사과에 대한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최권한대행이 이어갔는가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실 그 기념사에 과거사 언급이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네. 가해국이 일본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소극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부당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던가 독립의지를 천명한 게 바로 독립선언서의 그 핵심인 건데 네. 이를 두고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통합의 정신을 의미한다라던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또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기이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내놨죠.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이 점을 주목해서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네. 보수 중도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 헤드라인으로 한일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긍정적인 문구를 앞세웠습니다. 예.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여기에 대한 그 관련 내용도 등장을 했는데요.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 관계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 이 구절을 이제 부각을 한 겁니다. 이 진보 언론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도 이 구절을 부각을 하면서 더불어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답습해서 이제 우호적인 메시지로 일관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보수 언론 상케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마디 더 얹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될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이 관계 강화 흐름은 후퇴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일본 온라인 반응이 반대였다고요? 어땠는데요? 그 온라인 댓글들을 쭉 모아놓고 사례를 그러니까 맥락을 살펴봤더니 세 가지 갈래로 나눴는데요. 제가 임의로 이름을 좀 정해봤는데 과거사 언급 그리고 한국 진심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노선을 확실히 정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뉘앙스가 나뉘어졌습니다. 네. 이 정작 우리 기념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많았는데요. 독도와 뭐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또 소녀상 교과서 같은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불거질 역사 문제가 있는데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양국 협력을 운운하는 게 맞느냐라는 예.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라던가 독도를 반환해라라는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다만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 협력을 이야기하기엔 이르지 않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진심이냐라는 조금 뼈아픈 구절이었는데요. 지금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기념사를 내놓는지 다 알고 있는데 3.1절에 기념사에서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을 요한다는 게 사실상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이 그만큼 위기감과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코가 석자라 그런 거다. 예, 그렇죠. 또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 관련 내용도 등장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에 밀착을 하고 오랜 동맹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한국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그 정도 위기감이 아닌 이상 사실상 권한대행이 나와서 3.1절에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본인들이 봤을 때도 좀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세게 나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밀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노선을 정하라는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예. 사실상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불거질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친일인지 반일인지를 확실하게 밝혀라라는 것인데요.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니까 뭐가 진짜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이 현재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반일 좌파이고 또 친미 측 여당 역시 한국에서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반일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음 정권이 반일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권한대행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대행이 아닌 정식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일본 언론이 예. 3.1절에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와 배경으로 해서 3.1운동 때 어떤 식으로 유혈 진압했는지 혹시 보도하는 거 봤어요? 이번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거나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런 거. 소수 댓글에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의견들이 보였는데요. 네. 반대표를 많이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반대표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